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준이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0.7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또 9월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글쎄요, 일단 이번에 인상을 한 이후에 파월의 발언을 보면 네. 모든 걸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반면에 어떤 게 좀 변했냐면 이제 한 중립금리 정도 수준까지는 왔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사실 물가가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벗어날 틈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확한 얘기죠. 지금처럼 빠른 속도의 긴축이라는 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가면 이게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8월 달, 7월 달, 8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일단 한 50bp 정도 인상을 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두 번 또 남은 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지금으로서는 한 3.5%를 지금 현재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올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이 어떨 거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결정을 할 거고, 아마도 이제 거기서 계속적으로 고물가 행진이 지속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한 4% 정도까지 가는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9월 달에는 일단 50bp라고 상황을 좀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연준에서는 올 말에 금리를 3.5%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다음 달에는 50bp 인상, 9월이죠. 50bp 인상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파월의 속도 조절론에 기대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이 세상의 어느 나라 중앙은행장도 경기가 침체되길 바라는 중앙은행장은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도 어찌 보면 좀 자기네들의 목표대로 안정권 안에 들게 하면서 가급적 빨리, 또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경기 침체가 안 나타났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바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줄타기를 하는 게 결국은 중앙은행장 또는 이제 중앙은행가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밝혔듯이 한쪽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연준을 보더라도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순간에도 1980년대 초반, 그때는 굉장히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물가를 정말 확 죽이고 경기도 침체를 감수했지만, 그 이전에 70년대만 보더라도 거의 좀만 나빠지면 다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그게 결국은 80년대 초반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고 고물가를 나타내게 한 어떤 이유로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은 할 거예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막 일으킬 만한 그런 식의 정책을 하고 싶은 중앙은행장은 없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긴축의 속도 조절, 당장 예를 들면 이제는 긴축 그만, 이거는 아니지만 시장에 실질적인 효과와 기대 효과라는 게 있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금리 인상으로 달성을 하는 거고, 네. 기대 효과는 발언으로 달성을 하는 건데, 그 발언에서는 변화의 모습이 좀 감지가 됐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4분기 물가가 좀 확인될 수 있는 4분기 전, 그러니까 특히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긴축과 관련해서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 네, 외국인 자금 이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이게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폭이 우리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대단히 이제 큰 규모일 거냐,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다 이렇게 물어본 거는 아니지만
과거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금리가 낮았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과연 그럼 대규모의 자금 이탈들이 나타났느냐? 사실 지내놓고 나서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네. 그런가 보니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금리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중앙은행들처럼 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이 채권을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러니까 환율 포트폴리오죠. 외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수익률만큼이나 안정성에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꼭 금리만을 보고 들어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해보시면 주요국 중에서 그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금리 높은 데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자금이 미국 채권만 살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도 모두 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제 그런 데에서 선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이제 단지 그 정부 부채가 최근 좀 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상환 안정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정부 부채가 빨리 늘긴 했어도 지난 몇 년간에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부담이라는 건 이 역시도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부담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금리 역전이 아주 장기화돼서 이게 고질화된다는 얘기는 이게 한국의 이 성장성이라는 게 떨어졌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이것 때문에 대규모 자금 이탈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안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례를 봐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최대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다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가능성이야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일단 이 파월 의장의 얘기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듯이 그 중앙은행가들이 경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증시나 이런 쪽은 한 번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거품이 좀 제거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국가들, 많은 나라들의 이제 중앙은행들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문제인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5월까지 계속 지금 오르고 있고 그 이후의 데이터는 안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이제 둔화되기는 시작했는데 사실 오른 폭에 비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이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될 거냐, 가져가야 할 거냐, 이게 이제 지금은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베이비 스텝을 꾸준히 하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꾸준히 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 제가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인상을 꾸준히 지속을 해서 아마 이제 3%가 넘는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은행에 오늘 이번에 8월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단행할지 아닐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베이비 스텝 정도로 예상을 하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